반갑습니다. 부산과학고등학교 화학교사 문재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해볼 실험은 혼합물의 분리 실험입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교과서에 보면은 이런 실험이 나와요. 혼합물의 분리 실험에서 이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염화나트륨과 질산칼륨의 혼합물 분리하는 방법이 나왔거든요. 여기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이 교과서에서 이 혼합물을 뜨거운 물에 녹였다가 또 식혔다가 하면서 두 가지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이 실험은 실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냐면 일단 뜨거운 물이 필요하니까 가열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화상의 위험도 있겠죠. 그리고 또 그 가열한 걸 또 냉각해야 돼요. 그래서 가열과 냉각을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1시간 안에 이 실험을 끝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실험을 실제 선생님들은 잘 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이론적으로만 배울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는 이 실험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간단하게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조금 더 쉽게 이 실험을 해볼 수 있을까 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실험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열하고 냉각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에 따라서 화상의 위험도 있고, 또 가열 냉각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에 따른 장치들도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하기 어렵고 학교에서도 잘 하지 않는 그런 실험이 되는데, 이러한 단점을 우리가 조금 보완할 수 있는 형태로 한번 어떤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냐면, 그렇다면 가열과 냉각을 안 하고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실험 자체가 고체들의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것이니까 가열과 냉각의 방법 없이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실험 장치가 많이 필요하지 않으면 집에서도 쉽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서 나오는 이제 염화나트륨은 소금의 주성분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질산칼륨은 집에서 구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질산칼륨은 약간 유해성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취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질산칼륨을 대신할 수 있는 물질이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던 중, 용해도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는 아세톤이라는 걸 한번 활용해보고, 그 다음 질산칼륨 대신에 용해도가 온도에 따른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설탕을 이용하면 어떨까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해보게 될 실험은 이런 실험입니다. 자, 보시면 질산칼륨을 대신해서 설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소금과 설탕의 혼합물을 분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교과서에 나오는 거와 스케일을 비슷하게 해서 소금, 이제 염화나트륨을 쓰겠습니다. 소금 6g에다가 설탕, 여기 이제 흑설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흑설탕이나 아니면 그냥 하얀 설탕 쓰셔도 됩니다. 이 설탕의 혼합물 중에서 우리가 소금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원리를 써야 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원리는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것이죠. 여기 지금 표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등을 활용해 보시면 설탕과 염화나트륨의 용해도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설탕의 용해도하고 염화나트륨의 용해도, 염화나트륨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설탕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질산칼륨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장치는 조금 덜 필요하게 할 수 없을까? 그리고 가열과 냉각하면 오래 걸리니까 오래 걸리지 않도록, 즉 가열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접 여러분들하고 실험을 한번 해보게 될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하고 흑설탕, 흑설탕 그냥 설탕 쓰셔도 됩니다. 소금 6g하고 흑설탕 1g을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물 20ml에 완전히 녹이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제 여기다가 아세톤을 조금씩, 여기는 1ml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씩 첨가해 가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삼각 플라스크가 있고요. 제가 시간 절약을 위해서 여기
설탕 1g을 미리 재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저울 같은 것들을 음식할 때 쓰는 저울 같은 것들이 집에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것들로 한번 해보시면 되고, 저울이 없는 집은 그냥 스푼으로 뭐 한 스푼, 뭐 소금은 6스푼 이런 식으로 대충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또 소금 6g 제가 미리 재놨습니다. 이 두 개를 섞어보죠. 자,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 보겠습니다. 소금을 먼저 넣겠습니다. 자, 소금을 6g 넣고, 그 다음 설탕을 또 이제 1g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두 개 섞었죠? 이렇게 흔들면 완전한 혼합물이 됩니다. 그죠? 여기다가 제가 또 시간 관계상 물을 20ml 준비해 뒀어요. 물 20ml 정도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넣어 가지고 두 개를 완전히 혼합물을 완전히 녹이게 됩니다. 녹일 때는 그냥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되죠. 흔들어 주시면 되는데, 지금 물의 양에 비하면 이 고체 양이 되게 많은 편이기 때문에 녹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냥 뭐 노래 한 곡 정도 들으시면서 이렇게 녹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삼각 플라스크가 없으면 그냥 투명한 컵 같은 걸로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녹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저는 이미 녹여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금 흔들면 이런 식으로 완전히 투명해져요. 그죠? 그리고 제가 아까 흑설탕을 쓰라고 했잖아요. 흑설탕을 쓰게 되면 이렇게 시각적 효과도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흑설탕이 녹으면 이런 식으로 돼요. 이건 흑설탕과 소금의 혼합물. 자, 요거는 그냥 백설탕과 소금의 혼합물입니다. 자, 그럼 이게 지금 혼합물에 두 개 다 녹아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분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세톤을 넣어 보라 그랬죠. 그래서 아세톤 같은 것도 여러분들 집에 어머니들 매니큐어 지운다고 다들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없으면 약국 같은 데 가면은 아세톤을 이만한 통에 넣어서 팔아요. 그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톤을 이용해서 한번 분리해 볼게요. 자, 아세톤을 먼저 이렇게 조금 따른 다음에 집에 이런 스포이드가 없으면 스포이드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거 지금 투명한 상태에서 아세톤을 조금씩 넣어 볼게요. 뭐 1ml씩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1ml씩 안 넣어도 됩니다. 그냥 조금씩 넣어 볼게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보겠습니다. 자, 아세톤을 넣자마자 뿌옇게 흐려지는 게 보여요. 실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앞에서 뿌옇게 흐려지는 게 보입니다. 제가 또 넣어 볼게요. 끝나고 나면 제가 뿌옇게 흐려진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흔들어 주시면 뿌옇게 되는 게 보입니다. 넣자마자 바로 보여요. 자, 쭉 넣고 이렇게 쭉 1mm씩 넣다 보면은 허연색의 무슨 앙금, 침전물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침전물이 과연 소금일지 혹은 설탕일지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겠죠. 어떤 건지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알아맞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세톤을 조금씩 넣었다가 더 이상 침전물의 양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싶으면 그만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실험이 끝난 거예요. 뿌옇게 흐려진 게 보입니까? 그죠? 이 뿌옇게 흐려진 게 시간이 지나면 가루 형태로 가라앉게 돼요. 그 가루 형태로 가라앉게 되면 이거를 걸러 주시면 분리가 되죠. 거르는 것도 쉽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보면 커피를 즐겨 먹는 집에는 이 커피 거름종이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커피 거름종이에다 대고 그냥 거르시면 그 거름종에 하얗게 고체가 묻어나는 것들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투명한 거 보입니까? 여기 넣고 더 잘 보이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분리가 되고요. 이 흑설탕에도 한번 넣어 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실험하는 중간에 종이 쳐버렸네요. 자, 흑설탕에도 넣자마자 바로 앙금이 생기는 거 볼 수 있어요. 이렇게 1mm씩 넣고 흔들어 주시면 뿌연색의 앙금이 생겨요. 이것도 쭉 넣고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대충 제가 여러 번 실험을 해봤을 때는 이 아세톤을 한 4mm 정도 넣게 되면은 분리가 돼요. 조금 더 넣어볼게요. 아직 덜 들어갔나 봅니다. 뿌옇게 생기네요. 이제 이렇게 허옇게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뿌옇게 생기는 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들을 거르시게 되면 요 위에 생긴 침전물은 여러분들 소금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왜 소금이냐면 앞에 용해도 표를 보셨죠? 같은 온도에 대해서 이 설탕은 용해도가 되게 크기 때문에
아세톤을 넣어준다 하더라도 용해도가 상당히 큰 상태로 했어요. 그래서 설탕을 우리가 비록 6g을 넣긴 했지만 그 6g이 전부 다 물 20ml에 충분히 다 녹아요. 그런데 소금은 아세톤으로 인해서 물의 용해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다 녹지 못하고 일부가 석출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은 이 침전물은 소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아시겠죠? 집에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어요. 재료도 많이 필요 없죠. 재료는 소금과 설탕, 그 다음에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아세톤, 뭐 이 정도만 있으면 쉽게 혼합물의 분리, 교과서에 나오는 재결정을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실험을 집에서도 쉽게 해볼 수 있답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